안녕하세요. 저는 40이 넘은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결혼 전엔 작은 카페를 운영했지만 시아버지께 냉면집을 물려받고 지금은 남편과 성실히 일하고 있어요. 처음엔 냉면이 입에 잘 안 맞았는데 장사하다 보니 어느새 위장이 진화했는지 냉면 없이 못 살게 됐죠. 아이들 키우며 가게 운영하느라 정신없지만 육수 끓듯 펄펄 살아가는 중입니다. 저희 남편에게는 형이 하나 있어요. 흔히들 말하는 집안의 골칫덩이 바로 아주버님이죠. 평소 그분의 취미생활이라 하면 술과 유흥 정도인데 이게 참 문제였어요. 몇 년 전 시아버지께서 직접 가게를 운영하실 때 일인데요. 아주버님은 매일같이 나타나 밥을 공짜로 드시고 반주까지 마시고 가셨습니다. 뭐 여기까진 그래도 가족이니까 이해했어요. 시아버지께서도 아무 말씀 안 하시니 저도 가만히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주버님이 술만 들어가면 눈이 이상하게 돌아가더군요. 마치 고장난 CCTV 마냥 초점을 잃고 여기저기 훑어보기 시작해요. 그러다 종업원 언니들에게 슬슬 손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홀서빙하는 언니가 저한테 울면서 오더라고요. 이유를 들어보니 아주버님이 언니 허리에 손을 두르더니 엉덩이를 만졌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빨개져서 아주버님께 따지러 갔어요. 아주버님, 그거 진짜 하지 마세요. 직원한테 그러는 거. 그러시다가 정말 제대로 콩밥 드세요. 에이, 가족 같아서 그냥 스킨십 좀 한 거 가지고 뭘 그래요? 그런 식으로 손 놀리는 거 요즘 큰일 나는 거 몰라요? 직원분들이 화나서 전화 한 통하면 아주버님 인생 그 자리에서 끝나요. 그땐 합의도 안 돼요. 그걸 아셔야지. 아이 참, 뭘 그렇게 겁을 줘요? 내가 뭐 나쁜 마음으로 그런 것도 아닌데. 나쁜 마음 없어도 그 행동 자체가 나쁜 마음이라고요. 요즘엔 법정에서도 그런 거 안 통해요. 뉴스 좀 봐요, 뉴스. 잘 나가던 연예인들도 그런 거 한 방에 인생 종치는데. 정신 차려요, 아주버님. 아, 알았어요, 알았어. 알았다니까. 그만 좀 해요. 아니요, 그만 못하죠, 아주버님. 다시는 이런 일 없게 조심해 주세요. 이거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 습관이라는 게 무섭잖아요.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또 똑같은 행동을 하려고 하더군요. 그럴 때마다 제가 아주버님 뒤에서 레이저 눈빛을 쏴주며 감시했어요. 시아버지에게 말해서 아주버님이 가게를 못 오게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주버님이 술에 취해서 이번엔 저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한순간 제 허리를 감싸더라고요. 이건 뭐 막장 드라마보다 더 막장이죠. 저 그렇게 인내심이 강한 편이 아닙니다. 그날 저도 모르게 서빙하던 쟁반으로 아주버님 뒤통수를 힘껏 후려쳐 버렸습니다. 아주버님은 저한테 맞자마자 바로 날아가 버렸어요. 저도 제가 그렇게 힘이 센 줄 그날 처음 알았네요. 아마도 제 안에 숨겨져 있던 초능력이 그날 발휘된 것 같더라고요. 그 사건 이후 아주버님은 병원에서 머리를 몇 반을 꿰맸습니다. 그때 생긴 상처가 지금까지도 아주버님의 뒷머리에 남아있죠. 뭐랄까 아주버님의 뒤통수를 볼 때마다 제 작품을 보는 듯한 미묘한 뿌듯함도 들긴 합니다만 아주버님과 제 사이에선 어색함만 남았어요. 시부모님께서도 아주버님 사고 소식을 들으시고 처음엔 많이 놀라셨습니다. 하지만 이유를 모두 들으시고는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네가 얼마나 놀랐겠냐? 죄송해요, 아버님, 어머님. 제가 너무 욱해서. 너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지환이 저놈이 미친놈이지. 그래, 네가 그만큼 참아준 것만 해도 고맙지. 오히려 우리가 너한테 더 미안하다. 맞아. 그러니까 괜히 마음 쓰지 말고
오늘은 얼른 들어가서 쉬어라. 역시 공정함은 시댁에도 존재하더군요. 남편 역시 저한테 잘했다고 했습니다. 자기 속이 다 시원했다고요. 저 남자랑 결혼하길 잘했다 싶었죠. 한 번은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정말 평범한 날이었어요. 남편은 시아버지 심부름이 있어서 가게 정리를 하고 먼저 시댁에 갔죠. 저도 마무리를 하고는 기분 좋게 가게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집에 가다 보니 제 가방이 안 보이더라고요. 어디다 두었나 생각하다가 가게에 두고 온 게 생각났어요. 급하게 다시 가게로 뛰어갔죠. 분명 가게 문을 제대로 닫았는데 가게 안에서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순간 도둑이 든 건가 싶었죠. 육수 냄비라도 훔쳐가는 걸까? 긴장감에 조심스럽게 문을 살짝 열어보았는데 저 진짜 끔찍한 걸 보고 말았지 뭡니까? 아주버님이 글쎄 어떤 여자와 열정적으로 관계를 맺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순간적으로 본 장면이 너무 적나라해서 눈을 씻고 싶었습니다. 차라리 양파 까던 손가락을 눈에 넣는 게 덜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가게에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곤 상상조차 못했기에 제 심장도 잠시 정지된 것 같았어요. 저는 놀라서 얼른 문을 닫고 조용히 밖으로 나왔죠. 아니 모텔도 있고 숙박시설도 많은데 굳이 왜 남의 식당에서 이러시는 걸까요? 뭐 육수 냄새가 나야 흥분되는 특이한 취향이라도 있는 걸까요?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여보, 우리 가게에 모텔로 업종 변경된 거 알아? 어? 아이, 그게 무슨 말이야? 나 진짜 눈 썩을 뻔했어. 가게에서 아주버님이 여자 불러서는 아주 별짓을 지금 다 하고 있어. 완전 러브하우스 오픈하셨더라. 뭐? 아우, 이 인간을 가만 안 둬. 여보, 진정해. 지금 가서 뭐하게? 가서 냉면 육수라도 뿌려버리고 와야지. 정말 미쳤나? 가게에서 뭔 짓이야? 됐어. 당신 거기서 냉면 육수 뿌리면 진짜 뉴스 나온다. 각오했어. 인터뷰하지 뭐. 가족이기에 더 분노했습니다. 라고. 그럼 각오하지 말고 얼른 앉아. 일단 내 눈부터 치료해줘. 지금 정신적 실명 상태야. 다음 날부터 냉면집 테이블을 닦을 때마다 그 장면이 자꾸 떠올라서 괜히 더 열심히 소독을 하게 되더군요. 위생관리가 철저해진 계기랄까요? 세상에 위생교육을 이런 방식으로 받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아무튼 그 사건 이후 저는 아주버님만 보면 저도 모르게 눈길을 피했습니다. 가게에서 아주버님의 충격적인 취향을 목격하고 난 뒤로 일주일이 흘렀어요. 저는 어떻게든 잊으려고 했었죠. 하지만 그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가게 문이 벌컥 열리더니 낯선 남자가 들어왔어요. 손님인가 하고 반갑게 인사를 건네려는 순간 남자가 아주버님 이름을 부르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박지환 이 개새끼 어디 있어? 박지환 나와! 남자의 외침에 식사를 하던 아주버님이 놀라더니 슬금슬금 주방으로 도망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직원들과 손님들이 놀라서 바라보았어요. 그러자 낯선 남자도 딱 눈치를 챈 거죠. 아, 저기 기어서 도망가는 놈이 박지환이구나 라고요. 너희 쥐새끼 같은 새끼 어디로 도망을 가? 아유, 저 박지환 아닙니다. 오해라고요. 저 그냥 손님이에요. 손님이 왜 주방에 들어가 이 새끼야? 개소리는 좀 처맞고 하자. 그러더니 그 남자가 아주버님께 달려들더니 말도 없이 주먹을 휘두르는 겁니다. 아주버님을 바닥에 쓰러뜨리고 마구 주먹을 퍼붓더라고요. 이 싸움으로 냉면집은 아주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남편이 나서서 겨우 말렸어요. 잠깐만요. 아니, 남의 업장에서 이러시면 안 되죠. 왜 이러시는 건데요? 이유나 알자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시냐고요?
왜 이러냐고? 지금 당신 형이랑 내 마누라랑 바람이 났다고. 이걸 듣고도 내가 가만히 있어요? 오늘 내가 저 인간 거시기를 제대로 분질러 놓을 거라고. 다시는 아무 곳에서 못 놀리게. 아이, 그래도 폭력은 안 되죠. 이러시면 저도 경찰 부를 수밖에 없어요. 불러! 경찰이 오든 뭐가 오든 나는 상관없으니까.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주버님이 그날 가게에서 은밀히 만난 그 여자가 알고 보니 유부녀였다는 거예요. 아주버님을 때린 남자는 그 유부녀 남편이었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자기 남편이 자기를 의심하는 것 같다고 생각한 그 유부녀가 모텔을 드나들기 어려우니 저희 시아버지 냉면가게에서 아주버님을 만났던 거였어요. 세상에 정말 막장 드라마도 울고 갈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시댁은 발칵 뒤집혔어요. 그 유부녀 남편분이 아주버님을 상대로 상간남 위자료 소송까지 걸었거든요. 결국 아주버님은 무려 3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위자료로 물어주게 되었죠. 그런데 아주버님이 돈이 어디 있나요? 결국 시아버지께서 그 돈 해주셨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제 귀를 의심했어요. 3천만 원이라뇨. 저는 그 순간 냉면을 몇 그릇 팔아야 3천만 원을 벌 수 있나 계산해봤죠.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허탈해서 그냥 꺼버렸습니다. 네, 이놈! 도대체 나이가 몇인데 정신을 못 차리냐? 하다 남의 마누라까지 건드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아버지, 진짜 억울합니다. 저도 그 여자가 유부녀인 줄은 정말 몰랐다니까요. 처음부터 알았다면 제가 그랬겠습니까? 몰랐다고? 몰랐으면 다냐? 지금 가게도 발칵 뒤집고 집안 망신 다 시켜놓고 몰랐다고 하면 그만이야? 정말이에요. 저 억울해 죽겠습니다. 억울하긴 뭐가 억울해? 네가 뿌린 씨니까 네가 책임져. 내가 너 대신 물어준 3천만 원 공짜 아니야. 빌려준 거다. 반드시 네 손으로 갚아야 할 돈이야. 알아들었냐? 네? 아버지, 그걸 제가 어떻게 갚습니까? 저 돈 없는 거 아시잖아요. 돈 없으면 어디 가서 공사장이라도 일용직으로 일해. 그리고 앞으로 냉면 가게에 와서 공짜로 밥 먹고 술 마시는 거 이제부터 절대 없다. 당분간은 가게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마, 이놈아. 아버지, 그래도 그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제가 장남인데요. 이 미친놈! 썩 꺼져라! 내 눈앞에 얼씬도 하지 마! 알겠냐? 결국 시아버지께서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아주버님은 다시는 가게 근처에도 오지 말라는 출입 금지 명령을 받았고요. 저는 속으로 조용히 박수를 쳤어요. 드디어 출입 금지를 당하는구나 싶었죠. 그날 이후 손님들도 크게 늘었습니다. 아주버님이 식당에 안 오니까 분위기가 좋아졌다면서 단골 손님들이 농담처럼 웃으며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정신없던 사건들이 잠시 잠잠해지고 몇 해가 훌쩍 지나갔습니다. 저희 부부가 냉면집을 맡아서 잘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시부모님께서는 저희가 가게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자 매우 흡족해 하셨죠. 그런데 시아버님께서는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지 이제는 뜨거운 육수 냄비 옮기는 것도 버거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시아버지와 상의를 했나 봐요. 가게를 저희 부부에게 맡기고 은퇴 준비를 하시라고요. 아버지, 가게는 저희한테 맡기시고 좀 쉬세요. 그래도 아직 내 몸 멀쩡하다. 내가 이렇게 가게 일 안 하면 하루가 영 안 풀려서 그렇지. 아버지, 그게 습관이 돼서 그래요. 이제 좀 여유 있게 지내시면서 취미생활도 하시고 친구분들이랑 여행도 다니시고 그러세요. 내가 뭘 한다고 이제 와서 새로 취미를 찾겠냐? 할 줄 아는 냉면 만드는 일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라도 하나씩 찾아보세요.
어머니랑 여행도 좀 다니시고 등산, 동호회나 낚시 같은 거 해보셔도 좋잖아요. 등산? 아니 낚시? 하긴 뭐 그것도 나쁘진 않겠네만. 아버지, 저희가 있으니까 이제 정말 걱정하지 마시고 쉬세요. 아버지 평생 고생하셨는데 이제는 저희가 아버지 몫까지 열심히 해서 보답할게요. 그리고 며칠 후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부부에게 가게를 완전히 맡기고 쉬시겠다고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남편과 저는 더 열심히 가게를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았죠. 덕분에 매출도 꽤 올랐고 단골 손님들도 더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잘 지내던 어느 날 아주버님이 예상치 못한 손님을 데리고 나타났어요. 아주버님이 예비 형님을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결혼을 준비한다고 하길래 다들 축하해줬지만 솔직히 말하면 속으로 저 여자분은 무슨 죄를 지어서 아주버님과 결혼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부창부수죠. 처음 상견례를 하는 날이었는데 예비 형님께서는 저희 시부모님을 보자마자 아주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어머님, 아버님, 제가 좀 귀하게 자라서요. 손에 물도 거의 묻힌 적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저 냉면 가게 일 같은 건 절대 못해요. 그런 일 할 줄도 모르고 할 생각도 없어요. 냉면집 하신다기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물을 마시다가 사례가 걸려서 콜록콜록 기침을 해버렸죠. 아니 솔직히 그 말을 저렇게 당당하게 하는 분은 처음 봤어요. 그런 말을 할 자리도 아니잖아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솔직할 수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아유, 저희 애가 참 철이 없어서요. 별 뜻은 없으니 그냥 웃고 넘기세요. 송이야, 어른들 앞에서 무슨 소리야?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조금씩 익숙해지면 다 할 수 있겠죠. 저기요, 제가 말을 정확히 전달 못했나요? 저는 그런 가게 일 같은 거 안 해요. 안 할 거라고요. 익숙해질 생각도 없다고요. 김송이, 넌 어디 시어머니 되실 분한테 저기요가 뭐야, 저기요가? 내가 뭐? 맞아요, 형님. 냉면 가게 일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손님한테 친절할 줄도 알아야 하고 눈치도 있어야 하고요. 무엇보다 예의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거든요. 형님 보니까 안 하시는 게 맞겠네. 뭐라고요? 지금 저보고 눈치도 없고 예의도 없다는 거예요? 어머, 제 말이 그렇게 들리세요? 저는 그냥 냉면 장사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형님이 그렇게 발끈하시면 오해 생기겠다. 제 말에 형님은 얼굴이 빨개져서는 그 뒤 상견례 내내 조용히 있더라고요. 참 어른들 앞에서 예의도 없는 사람이구나 싶었죠. 어쨌거나 아주버님은 무사히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아주버님도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으니 정신 차리고 잘 살기를 바랐죠. 그런데 시아버지 냉면가게 출입금지를 당한 아주버님이 결혼하고 얼마 안가 가게 근처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형님하고 함께요. 두 사람이 가게를 자꾸 기웃거리는 모습을 보니 묘하게 불안해지더라고요. 혹시나 시부모님께서 가게를 저희한테 준 걸 보고 질투해서 또 이상한 생각을 하진 않을까 싶어서요. 아주버님이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을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최대한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혹시나가 역시나더군요. 아주버님 부부는 역시나 저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느닷없이 하는 말이 자기들에게 냉면 가게 수익에서 매달 300만 원씩 지원금을 달라는 거예요. 이유가 정말 기가 막혔어요. 시아버지가 운영했던 냉면집에서 나오는 수익이니 본인에게도 권리가 있다나요? 저희 부부는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어요. 시아버지도 당황하신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셨죠.
아버지, 저도 이제 결혼해서 가정 꾸리고 사는데 매달 생활비는 있어야죠. 가게도 잘 되는데 거기서 매달 300만 원 정도는 저희한테 지원 좀 해주세요. 맞아요, 아버님. 어쨌든 그 냉면 가게가 아버님 가게니까 이희한테도 지분이 있는 거죠. 어떻게 도련님한테만 돈을 주세요? 뭐라고? 지금 너희들 뭘 착각하는 모양인데 그 가게는 이제 나하고 상관없다. 이미 지훈이네한테 맡긴 지 오래야. 그리고 가게에서 나온 돈은 지훈이네가 열심히 벌어서 번 돈이지. 너희가 무슨 권리로 손을 벌리냐? 아버지, 그래도 저도 아들 아닙니까? 동생만 자식이고 저는 자식 아니에요? 이렇게 차별하시면 안 되죠. 맞아요, 아버님. 자식들 공평하게 챙기셔야죠. 뭐가 공평이냐? 그럼 너희도 식당 나가서 일을 해야지 왜 꽁으로 숟가락을 얹으려고 해? 나한테 더 이상 그런 말 꺼내지 마라. 난 한 푼도 줄 생각 없고 그럴 돈도 없으니까. 아버지,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너무한 건 너희들이다. 자식이랍시고 부모 등골이나 빼먹으려고 하고 넌 양심도 없냐? 당장 나가라. 다시는 이런 얘기 꺼낼 생각 말고. 아주버님의 요구를 시아버지가 계속 거절하자 이제 아주버님 부부는 저희 집에까지 찾아와서는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넌 진짜 뻔뻔한 놈이다. 어떻게 장남한테 와야 할 가게를 네가 다 독차지하냐? 넌 양심이라는 게 있어 없어? 말 길게 하지 말고 내 지분 내놔. 7대 3으로 나누고 니들이 3 가져. 이것도 많이 양보한 거야. 뭐라고? 형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예전에 형이 한 말 기억 안 나? 형 가게 일 안 한다며. 그래서 내가 하던 일 그만두고 아버지 일 도운 거야. 기억 안 나? 그리고 형이 가게에서 해놓은 게 도대체 뭔데? 술이나 마시고 사고나 치고 가게 이미지 망친 거밖에 더 있어? 그런 주제에 가게 지분을 달라고? 맞아요. 너무하세요, 아주버님. 이건 아니죠. 동서는 좀 빠져있지. 어쨌든 부모님 가게면 자식 둘이서 공평히 나누는 게 맞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호구도 아니고 이렇게 쉽게 그냥 물러날 것 같아요? 형님, 이 가게는 저희가 새벽부터 육수 끓이고 면 뽑아서 키운 거예요. 손님들 떠난 자리 치우면서 눈물 흘려본 적 있어요? 그런 노력도 안 해본 사람들이 무슨 염치로 지분을 요구하세요? 아니, 동서 말하는 거 보소. 어디 감히 손윗 사람들한테 바락바락 대들어? 형수님, 대들긴 뭘 대들어요. 바른 말 한 거죠. 그리고 형, 똑바로 들어. 가게는 이미 아버지가 우리 부부에게 넘긴 거야. 그리고 형 같은 사람 때문에 집안 망신도 모자라 내가 몇 년 동안 고생했는지를 알아? 유산? 웃기지 좀 마. 어머? 서방님 도랏? 이런 적반하장이 어딨어요? 가게 잘 되는 거 보니까 탐나서 못 주겠다는 거죠? 형님이야말로 상견례 때 뭐라고 하셨어요? 냉면 가게 일 일절 하실 생각 없다고 하셨잖아요. 너희들 진짜 이렇게 나올 거냐? 그래, 그럼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 말이 통하지 않자 아주버님은 급기야 남편에게 막말을 하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집안이 난장판이 되는 와중에 저희 딸아이가 너무 놀라 울기 시작했죠. 아이 울음소리가 커지자 형님이 갑자기 아이에게 다가가서는 시끄럽다고 아이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그것도 살짝 콩 때리는 게 아니라 진짜 퍽 소리가 나게 아이 뒤통수를 후려쳤죠. 제 딸아이는 바로 앞으로 고꾸라져 악을 지르며 울었고요. 순간 제 머릿속에서 이성을 담당하는 뇌세포가 단체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아니 어른들끼리 문제는 그렇다 쳐도 왜 엄한 아이를 건드리나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참지 못하고 형님에게 달려가 형님의 뺨을 있는 힘껏 올려붙였습니다. 형님도 제 뺨을 한 대 맞고는 바로 날아가 버렸죠. 내 애한테 한 번만 더 손대봐. 그 팔목 분질러서 평생 왼쪽으로 밥 먹도록 해줄 테니까.
나 건드리는 건 참아도 내 건드리는 건 절대 못 참아. 어머, 동서, 미쳤어? 너 지금 나 친 거니? 그래, 쳤다. 어디 얼마나 내가 더 미쳐 있는지 볼래? 재수씨, 어디 감히 손윗 사람한테 손을 대요? 뭐요? 아주버님도 또 맞아볼래요? 뒤통수에 문이 더 그려줘요? 가게에서 더러운 짓거리에서 소송이나 걸리는 주제에 어디서 가게를 탐내요? 아이, 재수씨! 제가 아주버님 비밀을 건드리자 아주버님이 갑자기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순간 남편이 나서서 아주버님 팔을 꺾어 제압하더라고요. 쟁반만 있었으면 저 아주버님을 또 후려쳤을 겁니다. 형, 내가 분명히 경고했지? 내 아내나 아이 건드리면 나도 더는 참지 않는다고, 알겠어? 어디 한 번 더 해봐. 진짜로 경찰서 가게 해줄 테니까. 아이, 야! 너 하라고. 아이씨, 이거 안 놔? 아프다고, 이 새끼야! 아픈 건 알면서 우리 아이는 왜 건드렸어? 형이란 사람이 제정신이야? 가족이라 지금까지 참았더니 사람 우습게 보이지? 아이씨, 알았다고, 이 미친놈아. 팔 부러진다고. 놓으라고 좀. 다음에 또 이런 짓 하면 형이고 뭐고 절대 안 봐줘. 똑똑히 기억해둬. 정말이지 저희 집은 막장 드라마를 찍고 있더군요. 그 난리법석을 치르고 나서 이제 아주버님 부부가 더는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인생이 그렇게 쉽게 흘러가면 재미가 없죠. 며칠 뒤 글쎄 아주버님 부부가 가게에 다시 나타난 거예요. 진짜 끈질기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집념의 화신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번엔 그냥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저 냉면집에 내일부터 출근할 테니까 다른 직원들처럼 월급 챙겨주세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껏 일을 하라고 해도 그렇게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피하더니 갑자기요? 솔직히 놀랍진 않았어요. 사람이 한결같다는 건 정말 아주버님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싶었어요. 저도 이제 결혼했으니 책임감 갖고 살아야죠. 제가 이래봬도 한 집안의 가장 아닙니까? 냉면 가게에서 일하면서 월급 받고 떳떳하게 생활비 벌게 해주세요. 네가 일을 하겠다고? 너한테는 미안하지만 그 말을 내가 고지고대로 믿기 어렵구나. 그동안 네가 보여준 게 있어서 말이다. 아버지, 사람은 변하는 겁니다. 저라고 언제까지 철없이 살겠습니까? 이제부터 정말 마음 잡고 제대로 일 한번 해보려고요. 저 한 번만 믿고 기회를 주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아버지. 형, 또 무슨 꿍꿍이야. 갑자기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아버지, 정말 괜찮겠어요? 이에 시아버지께서는 한숨을 깊게 쉬시며 오래 고민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아픈 손가락이라지만 자식이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한 번의 기회를 안 줄 부모는 없겠죠. 결국 시아버지께서는 아주버님을 한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 이번만큼은 믿어보자. 어쨌거나 이제 가정도 생겼는데 언제까지 밖으로 돌게 할 수도 없지 않겠냐. 대신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네 동생 말 잘 듣고 너도 잘해봐라. 예, 아버지, 절대 실망 안 시켜드릴게요. 이번엔 정말 제대로 합니다. 그렇게 시아버지께선 결국 아주버님을 한번 믿어보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버님 부부에게 일을 맡기셨어요. 저도 그래요.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주버님은 그 두 번째 기회를 이상하게 이용했어요. 가게에 출근하기 시작한 아주버님 부부 덕분에 냉면집은 점점 이상한 분위기가 되어갔습니다. 분명히 직원으로 들어온 아주버님이 카운터에만 딱 붙어 앉아서 계산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손님들도 하나둘 묻기 시작했어요. 어라? 사장님 바뀌었어요? 원래 여기 일대 사장님 아드님이랑 며느리분이 하시던데. 그 사람들이요? 걔들 제 동생인데
그냥 여기 직원이고요. 제가 장남이라 이 가게 맡아서 사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래요? 그 부부가 참 잘했는데. 그럼 완전히 사장님이 새로 맡으신 거예요? 예, 그렇죠. 앞으로 맛이며 서비스며 제가 확실히 책임지겠습니다. 걱정 마시고 계속 찾아주세요. 이상하네.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이 아주버님을 불러 말했어요. 형, 도대체 왜 손님들한테 형이 사장이라고 말하고 다녀? 그게 무슨 소리야? 뭐야, 그걸 들었냐? 아, 그냥 일일이 구구절절 설명하는 게 귀찮아서 그랬어. 별 뜻 없었다. 아무리 귀찮아도 그렇지. 형이 그런 말 하고 다니면 손님들이 진짜 오해한다고. 가게 운영하는 게 장난이야? 아, 오해 좀 하면 어때? 어차피 같은 집안인데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있냐? 형,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다시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괜히 쓸데없는 오해 만들지 말고 앞으로는 조심해줘. 그런데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형님이 문제였어요. 형님이 직원들을 불러서 가게 안주인 말 안 듣느냐고 갑질을 하기 시작했죠. 대체 누가 가게 안주인이랍니까? 아, 진짜 아줌마들. 내가 지금 몇 번을 말해요. 가게를 자기 집 안방처럼 쓰는 거야, 뭐야? 냉장고 문 좀 조용히 닫으라니까 귀 먹었어요? 귀까지 늙었나? 아니, 냉장고에서 육수를 꺼내려면 당연히 열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안 열고 꺼내요? 그래서요? 지금 내 말에 말대답해요? 그리고 그 면 뽑는 기계는 장식품이에요? 대체 왜 그렇게 느려요? 여기 요양원도 아니고 답답해서 못 보겠네. 제가 이 가게에서 큰 사장님 밑에서 20년도 넘게 일했는데 면 뽑는 속도에 불만 없어요. 갑자기 오신 분이 왜 저한테 이러시는지 모르겠네요. 어머, 20년이나 일했다고요? 그럼 그동안 이 가게가 참 운이 좋았네. 그 느린 손으로 가게가 망하지 않은 게 신기할 따름이지. 아무래도 이제 나이 드셨으니 손도 느리고 머리도 안 돌아가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참에 그만두시는 게 가게를 위하는 길 아니겠어요? 할머니. 됐습니다. 더는 못 듣겠네요. 그만두겠습니다. 그래요. 잘 생각하셨어요. 요즘 사람 구하는 게 얼마나 쉬운데. 할머니보다 더 젊고 일 잘하는 사람 천지인데 뭐가 아쉬워서 내가 붙잡겠어요. 당장 나가세요. 나이 먹고 짐짝되는 사람 필요 없으니까. 젊은 세대 말 가려서 해요. 사장님도 아닌 분이 어딜 와서 이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네. 두고 후회할 겁니다. 후회요? 후회는 당신 같은 늙은 직원 붙잡고 있던 게 더 큰 후회지. 나가면서 가게 문이나 조용히 닫고 나가요. 그분은 저희가 가게에 들어오기 훨씬 이전부터 시아버지 가게 일을 도와주신 분이었습니다. 워낙 손맛도 좋고 일도 잘하시는 베테랑 직원분이셨죠. 그런 분에게 저렇게 대하니 저도 정말 열이 받더라고요. 가게를 나가시는 이모님을 따라 나가 간신히 붙잡았죠. 이모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다 잘못한 거예요. 제가 미리 신경 썼어야 하는데 이모님 마음이 얼마나 상하셨겠어요. 서희 네 잘못은 아니지.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큰 사장님 얼굴 봐서 참았는데 이제 이런 소리 듣고 더 이상 여기 있을 자신이 없어. 제가 이모님 마음 잘 알아요. 그런데 이모님 빠지시면 저 정말 가게 운영 못해요. 이모님 손맛 아니었으면 우리 냉면 맛도 유지 못했어요. 정말 가게 문 닫아야 한다니까요. 아휴, 나도 서인이 생각하면 가슴 아프지만 저런 못돼먹은 인간하고는 더 이상은 상종도 못하겠어.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못하겠어. 이모님, 제가 약속할게요. 절대 이런 일 다시 안 생기게 확실히 정리할게요. 저 믿고 딱 한 번만 더 봐주세요. 제발요.
아휴, 서희 네가 무슨 죄라고. 가게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몰라 정말. 이모님, 우리랑 그동안 쌓아온 정 생각해서라도 딱 한 번만 더 믿어주세요. 저 이모님 없으면 못해요. 아휴, 몰라. 네 얼굴 보고 이번 한 번만 더 참는 거야. 대신 다음에 또 이런 일 생기면 그때 나도 어쩔 수가 없다. 정말 감사해요, 이모님. 다시는 이런 일 없게 제가 꼭 단단히 얘기할게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형님을 가게 밖으로 불러서 한 말 했습니다. 형님, 도대체 왜 자꾸 가게에서 사장인 척 하세요? 아니, 그건 그렇다 쳐도 왜 직원들한테 막말을 해요? 다들 얼마나 오랫동안 이 가게 일을 자기 가게처럼 열심히 도와주시는 분들인 줄 아세요? 어머, 동서, 그래봤자 직원이야. 직원이 주제도 모르고 까부는데 내가 가만히 있니? 주제요? 주제는 형님이 좀 아셔야겠어요. 육수 내는 방법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주제 타령입니까? 가만히 앉아서 놀면서 남의 가게에서 사장 행세나 하는 게 주제 파악 못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어디서 감히 윗사람한테 버르장머리 없이 이렇게 막말이야? 이래서 수준이 맞아야 상대를 하지. 수준 떨어져서 말 섞는 내가 바보다. 수준이요? 형님 수준 맞추려면 저도 양심 팔고 뻔뻔해져야 하는데 죄송하지만 전 그렇게까지 못하겠네요. 수준 떨어져서 죄송하니까 형님 수준에 맞는 가게 딴 데 가서 찾으세요. 하지만 제 말을 들을 아주버님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남편이 아주버님에게 가게에 나오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아주버님은 이 가게가 네 것도 아닌데 왜 지랄이냐며 오히려 남편 욕을 했죠. 그걸 가게에 잠시 들리신 시부모님이 들으신 겁니다. 너희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가게 직원들한테 사장 행세하면서 온갖 깝질을 다 했다며? 내가 아주 기가 막혀서 말을 못하겠구나. 아이, 어머니, 그거 오해세요. 그냥 가게를 생각해서 좀 잘해보려고 한 거지. 갑질은 무슨 갑질을 했다고 그러세요. 오해? 아, 감히 오해라고 해? 내가 20년도 넘게 믿고 맡긴 직원을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내쫓아? 나이 든 사람한테 귀 먹었냐? 손이 느리다 온갖 막말을 했다며? 아,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는 거냐? 하 참나, 그새 또 고자질한 거야? 뭐? 지환이 너 지금 뭐라고 했냐? 아, 아버님, 그래도 저희가 다 가게 잘 되라고 한 거예요. 그 직원이 일 처리를 너무 느리게 해서 제가 좀 지적한 거예요. 운영자가 그것도 못해요? 뭐 지적? 네가 감히 누구한테 지적을 해? 면을 빨리만 뽑으면 되는 줄 알아? 니들이 뭘 알아? 그 직원이 너희보다 100배, 1000배 더 이 가게에 보탬이 된 사람이다. 너희 같은 것들보다 훨씬 귀한 분이라고. 아이, 아버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가 아버지 자식인데 어떻게 우리보다 직원 편을 드세요? 자식, 내가 네 놈 같은 자식 둔 걸 지금 정말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겠다. 앞으로 이 가게에는 발도 들이지 마. 너희 부부, 다시는 냉면집 근처에도 오지 말아라. 아니, 지금 저희한테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이러세요? 그래, 큰 죄를 졌다. 너희가 그동안 가게에서 한 짓들 전부 다 죄야. 너희 같은 사람들 때문에 내가 키운 가게 망가지는 꼴 더 이상 못 보겠다. 아이, 당장 나가. 그렇게 시부모님께 크게 혼이 났으면 아주버님 부부도 정신을 차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 법이에요. 아니, 변할 사람은 이미 진작에 변했겠죠. 아주버님 부부는 여전히 당당히 가게로 출근하셨답니다. 마치 저희 냉면집이 철밥통 공무원 자리라도 되는 듯 말이죠. 심지어 아주버님은 다시 낮술까지 드시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배달을 나간 틈에 말입니다. 저는 참다 못해 아주버님께 한마디 했어요.
아주버님, 여기 오지 말라는 아버님 말씀 못 들으셨어요? 늙은 아버지가 정신이 오락가락 하셔서 그냥 하신 말씀을 제가 들어야 합니까? 뭐라고요? 제가 보기 싫으면 재수 씨가 가게를 나오지 마십시오. 그건 그렇고, 여기가 무슨 대낮부터 술 마시고 앉아서 놀기 좋은 포장마차라도 돼요? 정신 차리세요. 여긴 땀 흘려서 돈 버는 냉면집이지 아주버님 술값 대주는 복지센터가 아니라고요. 순간 아주버님 얼굴이 빨개지면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미 쟁반을 한번 휘둘러 본 경험이 있어서인지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역시 사람은 경험을 쌓아야 강해지나 봐요. 그런데 갑자기 형님께서 끼어들면서 저를 향해 손윗사람에게 버릇이 없다고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머리채를 확 잡는 겁니다.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제 이성을 담당하는 뇌세포들이 집단 퇴근하는 걸 느꼈어요. 야, 이 싸가지 없는 기집애야. 너 감히 누구한테 큰 소리야? 오늘 내가 너 버르장머리 단단히 고쳐준다. 당장 내 머리 안 나요? 지금 이 순간 놓지 않으면 오늘 이 머리카락 잡은 손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좋은 말 오갈 때 손 놓으시죠? 웃기고 있네. 어디서 헛소리야? 너 같은 게 날 어떻게 하겠다고 협박질이야? 그 순간 저는 냉면을 뽑느라 다져진 제 팔 근육으로 형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힘껏 형님을 그대로 패대기 쳐버렸어요. 형님은 힘없이 붕 떠서 바닥에 그대로 철푸덕 눌러붙었죠. 그리고는 자기 허리를 부여잡고 바닥에 쓰러져 일어나지도 못하더군요. 사실 제 자신도 놀랐어요. 제가 배우지도 않은 유도 기술을 쓸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제 손가락에 있는 형님 머리털을 덜며 말했습니다. 꼭 좋게 말하면 못 알아듣는 종자들이 있더라. 가게에서 나가라고요. 한국말 못 알아들어요? 제가 형님을 집어던지자 아주버님이 욕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때였어요. 이 미친놈의 새끼가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와서 행패질이야? 당장 내 가게에서 안 나가냐? 두 사람 다 내 눈앞에서 지금 당장 꺼져! 시아버지께서 산책 삼아 가게로 오셨다가 그 장면을 다 보신 거였습니다. 결국 시아버지께서 아주버님 부부를 그 자리에서 내쫓으셨어요. 오늘부터 너희 둘, 이 가게 문턱도 넘지 마라. 내가 살아있는 한 다시는 이 가게 발도 들이지 마라. 알아들었어? 그날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냉면가게 천장을 뚫고 하늘까지 닿았을 거예요. 배달을 다녀온 남편도 이 사실을 알고는 정말 크게 분노했죠. 하지만 아주버님 부부의 만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답니다. 시아버지에게 가게에서 쫓겨난 이후 다음 날이었어요. 형님의 친정 부모님께서 직접 가게로 찾아오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비장한 표정으로 말이죠. 마침 그때 가게에 시부모님께서 오셔서 식사 중이셨거든요. 형님 부모님은 대뜸 시부모님께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더군요. 사돈어른, 자식이 둘이면 유산도 정확히 반으로 나눠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냉면가게 딱 절반으로 나눠서 우리 딸내미한테 지분을 주세요. 이게 뭐 어려운 요구도 아니고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웃다가 사리가 들려서 잠시 숨을 못 쉬었답니다. 저희 시댁 냉면집이 무슨 피자도 아니고 어떻게 반을 정확히 나누라는 건지 정말 기가 막혔어요. 무슨 소리들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가게는 이미 제 둘째 아들과 며느리가 힘들게 일구어낸 거라서 첫째 놈 내외한테 줄 지분은 없습니다. 밥 짓는데 물 한 컵 안 넣은 것들이 감히 어디 와서 숟가락부터 챙기려고 하십니까? 그 말에 사돈들은 잠시 움찔하더군요. 하지만 얼굴에 철판을 깐 듯 다른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습니다. 저희도 냉면 가게를 나눠달라는 요구 하지 않겠습니다.
지분을 나누는 게 어렵다면 그 지분을 돈으로 환산해서 달라는 말입니다. 자식이 둘이면 정확히 반반으로 나누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이 나라 법입니다. 어디 자식을 편애하고 그러십니까? 돈으로라도 지원해 주세요. 애들이 먹고는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요구에 저와 남편이 한마디를 하려고 했는데요. 그때 시아버님이 아주 차분하게 말문을 여셨어요. 자식을 편애하지 말고 정확히 반반 지원하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게 옳죠. 사돈, 제가 그동안 큰아들한테 지원한 내역을 좀 말씀드릴게요. 차 할부금에 카드 비제, 유흥비, 심지어 법적인 문제가 이전에 생겨 위자료 3천만 원까지 제가 대신 갚아줬습니다. 그걸 다 합하면 이미 냉면 가게 지분 이상으로 받은 겁니다. 더 이상 줄 유산은 없습니다. 나는 내 아들에게 할 만큼 했습니다. 제가 죽고 만약 큰아들 부부가 소송을 걸어도 아무 소용 없을 겁니다. 제 손에 명확한 증거 자료가 다 있거든요. 오히려 소송을 걸면 변호사 비용만 잔뜩 날리고 한 푼도 건지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 괜한 힘 빼지 마시고 그만 돌아가시죠. 애들 먹고 살 문제야 이제는 지들이 알아서 할 일이죠. 그동안 아주버님께서 받은 지원금을 하나하나 말씀하셨죠. 정말 그 꼼꼼한 내역을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시아버지의 말에 형님 부모님 표정이 점점 더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아무 말 없이 돌아가시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역시 팩트 폭격이 무섭긴 하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형님이었습니다. 논리가 통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 친정 부모님이 그렇게 돌아가시자 가게로 찾아와서는 드라마 주인공처럼 절규하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죠. 정말 이달에 막장 며느리상이 있다면 형님이 단연코 대상일 겁니다. 하지만 역시나 형님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아주버님 손에 이끌려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사건이 이렇게 마무리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정말 막장 사건이 하나 더 남았거든요.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되는 듯 싶어 한동안 편히 살고 있었습니다. 장사는 잘 되고 손님들도 다시 늘어나고 말이죠. 이제 드디어 우리 집 막장 드라마가 종영되었구나 생각하며 속으로 축배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드라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화로운 장면 뒤엔 반드시 큰 사건이 터지잖아요. 제 인생도 똑같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위생검사팀이 저희 냉면집에 찾아왔습니다. 사실 위생검사야 정기적으로 있는 거라 별로 걱정 안 했어요. 제가 워낙 깔끔하게 관리하니까요. 그런데 그날 냉장고 문을 열자마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냉장고 구석에서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오래돼서 색깔도 변한 고기가 떡하니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고기가 맞긴 한 건가 차라리 화석 아닌가 싶을 정도였거든요. 순간 위생검사팀 직원 얼굴도 굳어버리고 말았죠. 아니, 저희는 진짜 이런 고기 본 적도 없고 누가 냉장고에 넣었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저희 정말 억울합니다. 이런 게 들어있을 리가 없어요. 진짜 저희랑 전혀 관계 없습니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도 현장에서 명확하게 문제가 되는 물품이 발견된 이상 규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일단 영업 정지 처분이 내려질 겁니다. 정식으로 이의 제기하시려면 나중에 따로 진행하세요. 결국 저희 가게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하필 손님들 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 정말 얼굴이 화끈거렸죠. 저와 남편은 그날 저녁 너무 황당해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밥도 못 먹었어요. 남편과 저는 결국 고기의 정체를 밝히기로 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장난을 쳤는지 궁금해서라도 이대로 넘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사실 저도 남편도
짐작이 가는 사람들이 있기는 했어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짐작하는 그 사람들이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죠. 저와 남편은 가게 CCTV를 3달 전 것부터 하나씩 다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커피도 잘 안 마시는 저희 부부가요. 쓴 커피를 마시며 며칠을 밤샘하며 그 CCTV 영상을 모두 분석하며 열심히 화면을 둘러봤어요. 그런데 화면을 돌리던 남편의 얼굴이 점점 심각해지더라고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저를 보며 이거 봐봐 하고 말했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남편이 보여준 CCTV 화면 속엔 어둠 속에서 몰래 저희 가게로 들어오는 2사람이 있었거든요. 저는 화면을 더 가까이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 2사람의 얼굴이 점점 뚜렷하게 보이는데 바로 아주버님과 형님이었습니다. 역시나였어요. 정말이지 이 2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더 충격적인 일을 벌여야 직성이 풀리는 걸까요? 저희 가게가 무슨 막장 체험 학습장도 아니고 말이죠. CCTV 화면 속에서 형님은 마치 특수부대라도 된 듯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냉장고에 뭔가를 집어넣고 있었습니다. 위생검사에서 문제가 된 고기가 분명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었죠. 한편으론 참 허탈했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고 그나마 아주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바랐던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거든요.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평소 웬만해선 잘 화를 안 내는 사람인데 그날 남편의 분노 게이지는 거의 폭발 직전이었어요. 심지어 저는 남편 머리 위로 만화 속에서 보던 분노의 불꽃이 보이는 것 같았죠. 결국 남편은 망설임 없이 아주버님 부부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형제라고 참아왔던 정이 딱 거기까지였던 거죠. 솔직히 저도 이제는 지칠 대로 지쳤던 터라 남편의 결정에 적극 찬성했어요. 남편이 고소를 진행하자 아주버님은 처음엔 자기들이 아니라고 잡아떼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남편이 진짜로 법적으로 대응할 줄은 몰랐나 봐요. 그 모습이 더 뻔뻔해서 꼴 보기 싫었어요. 그동안 우리 부부가 얼마나 참고 또 참았는데요. 아주버님은 고소를 당하자 당황해서 저희 집 앞에까지 찾아와 난리를 쳤어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가 왜 그런 짓을 해? 증거 있어? 억울한 사람 잡지 말고 적당히 좀 해. 형, 그러지 마. 우리 가게 CCTV 성능 좋은 거 알지? 아주 형이랑 형수가 선명하게 찍혔던데? 법정 가서 직접 확인해 볼까? 무슨 그럴 리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걸로 가족끼리 고소하고 그래요? 정말 이럴 거예요? 그래, 이 자식아.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네 형을 법정까지 끌고 가겠다고? 형, 가족 좋아하시네. 우리가 언제부터 가족이었는데 동생한테 이 정도로 막장 짓을 했으면 이제부터는 법대로 하는 게 옳은 거 아니야? 가족끼리 고소가 싫었으면 처음부터 가족답게 행동하셨어야죠. 결국 법원에서 아주버님의 잘못이 명백히 인정되었습니다. 저희 가게 CCTV가 워낙 고화질이라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되었거든요. 피고인, 지금 영상에 명백히 피고인과 배우자가 냉장고에 고기를 넣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증거 인정합니까? 그게, 판사님, 사실은 저희가, 그러니까, 장난은 아니고요. 어쩌다가 그랬는지 저도 기억은 잘 안 나고요. 네, 잘못하긴 했는데, 그게 일부러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피고인, 고의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 고의라기보다는, 아내가 먼저 하자고 해서, 아내 말을 들었다고 해야 하나? 저는 딱히 잘 모르겠고, 근데 잘못은 하긴 했는데, 피고인,
법정이 장난으로 보이십니까? 결국 아주버님과 형님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어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처벌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먹는 걸로 장난질을 쳤다가 완전히 인생 망한 거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솔직히 후련하면서도 한편으론 씁쓸했어요. 이 사건 이후로 남편은 아주버님과 완전히 연을 끊었습니다. 시부모님도 아주버님이 정신 차리기 전에는 아들 취급 안 하신다고 하셨고요.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쓸데없이 고기를 냉장고에 넣자고만 안 했어도 이런 일 없었잖아. 뭐라고? 내가 언제 혼자 결정했어? 당신이 당신 동생 망신 주자고 먼저 그랬잖아. 다 당신 잘못이지. 웃기지 마. 당신이 이런 멍청한 계획만 짜지 않았어도 이런 일 없었어. 당신 때문에 이 모양 이 꼴 된 거 아니야. 그러는 당신은?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녀? CCTV가 거기 있는 거 왜 몰랐어? 그렇게 멍청하게 들킬 거라곤 상상도 못했지. 내 인생 당신이 망쳤어. 당신 인생만 망쳤어? 나도 당신 만나서 인생 제대로 꼬였어. 진짜 재수가 없으려니까 별 여자를 다 만나서 이 고생이냐? 웃기지 마. 나야말로 당신 같은 인간 만난 걸 천추의 한우로 생각한다고.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당신이랑 결혼도 안 했어. 결국 아주버님 부부는 이 일로 크게 다투고 나서 이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남 탓을 하는 막장 부부였죠. 저희 부부는 이 사건 이후 정말 오랜 시간에 걸쳐 가게를 다시 일으켜 세우느라 힘들었습니다. 한번 잃은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것은 정말 힘들 일이죠. 하지만 오랜 시간 정성을 다하니 단골분들께서 다시 찾아주셨어요. 직원분들이 흘린 소문으로 저희 가게 사정을 알게 된 단골 손님들께서는 저희 부부를 위로해 주셨죠. 가게는 차츰 안정을 찾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이제 웬만한 사건이 생겨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강철 멘탈을 갖게 됐어요. 인생은 어차피 한 번의 소풍 아니겠어요? 즐겁게 살아야죠. 한참 시간이 흐른 뒤 시부모님께서는 이제 완전히 저희 부부에게 가게를 물려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결국 저희 부부는 모든 막장 드라마를 이겨내고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도 인생의 막장 사건이 닥쳐도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막장 드라마도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날 때가 있으니까요. 그러니 오늘은 시원한 냉면 한 그릇 하시면서 모든 고민을 날려버리세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